안녕하세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실화 괴담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맨날 소설만 쓰는 터라 실화는 왠지 자신이 없네요. 이벤트가 생겼길래 참여하고 싶어서 쓰게 됐는데 일상에 치여 마지막 차에 겨우 업로드를 하네요. 사실 실화라 해도 귀신을 직접 보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마주한 적은 없는지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거든요. 무서운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폐가 같은 곳들도 둘러본 경험이 있지만 너무나도 깔끔하게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살벌한 범죄를 겪은 적도 없고 그나마 가장 무서웠던 범죄는 학생 시절 삥을 뜯으려는 고교생 무리들이 저를 느닷없이 끌고 가다 경찰차가 지나가는 덕택에 제가 거기서 벗어났던 일 정도입니다. 네, 별일 없는 게 가장 좋죠. 물론 무서웠던 사건들이 없었다고 인생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사건 사고도 많았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도 쓸만한 게 있긴 있는지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실 중학교 때 실화라고 거짓말로 3개 정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거짓말을 썼다는 죄악감 때문에 며칠 지나지 않아 지우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격인지 몰라도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제 자신이 싫어지고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 어차피 무섭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는지라 전혀 상관 안 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지어내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글을 쓴다는 건 기분이 나쁘다니 별로 좋은 잣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로 오컬트나 범죄 같은 것을 맞닥뜨린 인생은 아닌지라 심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럼 없는 진짜 제 경험담을 이제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심심풀이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조금 설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일부분의 얘기인데 관심 없으시더라도 아무래도 미리 얘기를 해놔야 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라 걱정이 앞서지만 짧게나마 적어볼게요. 전 사실 가위에 매우 잘 눌리는 체질입니다. 네, 물론 제가 무서운 것을 마주한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위란 진짜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간섭하는 것인지 그냥 신체 리듬이 깨져서 오는 수면 장애인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무해하기도 하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무서운 것을 마주한 사례라고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 없다고 명시해둔 가위라는 소재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위라는 소재는 꿈 얘기 같아서 재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자주 가는 커뮤니티 중에도 제가 종종 봤는데 공포 게시판에서 악몽 얘기나 가위 얘기가 나오면 꿈 게시판 같은 곳으로 가라고 빈축을 사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가위가 한때 병책일 정도로 자주 눌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가위에 눌려 2, 3년 정도에 한 번씩 가끔가다 눌리는 게 가위였는데 문제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벌어졌죠. 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 주였습니다. 집은 부모님이 계신 방과 저희 방, 그리고 할머니의 방이 전부였습니다.
동생은 저와 같은 방을 썼었다가 부모님 방이 더 좋다고 부모님과 같은 방을 썼던 때였죠. 그러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니 제 방을 동생이 쓰게 되고 할머니의 방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적게 하려면 할머니의 빈 방을 동생이 쓰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동생은 돌아가신 분의 방을 쓰는 게 영 꺼림칙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제 침대와 책상, 서랍장 등등의 물건들은 할머니 방으로 옮겨지고 동생의 물건들이 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실 동생 물건의 절반은 제 방과 부모님 방에 나뉘어져 있어서 그건 반만 옮기면 됐었긴 했죠. 그리고 할머니의 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본인의 방에서 맞으셨기에 동생이 더욱 꺼림칙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와 달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의 할머니는 적어도 정신이 온전하셨을 땐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시고 매일 같이 말동무도 태워주셨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적어 거의 할머니하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 무섭거나 싫은 기분이 들 리가 없었죠. 실제로도 한 주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자고 있는데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와중에 정신이 깨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느라 무의식이었다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정신이 들었다 정도의 느낌일까요? 가위 특유의 두근거리고 아찔하는 그 느낌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밖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기도 했죠. 그래서 깨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게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뭔가 눈앞 시야를 가득 메웠죠. 그건 보라색 얼굴을 한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고 수염이 길게 난 노인이었는데 매우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보라색의 얼굴이 눈꺼풀이 너무 많이 접혀 볼록 솟아오른 만큼 크게 눈을 뜨고 있었고 뭔가를 격렬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리는 말인데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저에게 미친 듯이 쏟아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머리가 제 머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며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왼쪽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제야 안 움직이던 몸이 고개만 조금 돌아가게 되어서 바로 돌아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조금 돌려 왼편을 바라본 순간 얼굴이 새파란 여자가 입을 쫙 벌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이 너무 커서 고막이 찌릿한 느낌이 훅 들었고 그 때문인지 잠에서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깨어보니 저는 이불도 안 깔고 방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너무 화들짝 놀랐는데도 몸은 그대로 누운 채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귀신의 말은 사어라고 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족을 더 붙이면 이해해서도 안 된다나? 영화에서 보면 막 악몽이나 가위에서 벗어나 깨어나면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때 저도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질러 안방의 부모님들을 부르려고 했는데 목구멍에서 신랄 같은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뻗어진 다리나 팔을 누가 붙잡을까봐 겁이 덜컥 났는데 그 팔다리조차 까딱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가위를 수도 없이 눌리게 되었어요. 매일 가위에 눌리는 것이 일상 다반사였고 하루에 많게는 10번, 그 이상도 눌려봤습니다. 가위에 눌렸다 깨고 다시 자면 가위에 또 눌리는 것이죠. 앞서서 가위가 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정말 신체에 해가 되진 않는 일이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은 피폐해지죠. 가위에 눌릴까봐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가위에 눌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동안 이상한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목소리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게 가장 많았고 제 눈을 밟고 서서 내려다보는 여자, 창문을 두드리며 말없이 내려다보는 노인, 침대 위에서 펄쩍펄쩍 뛰다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며 사라진 꼬마 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시달리니까 병원도 찾아가 보게 되었는데 의사는 그냥 심드렁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없으니까 그냥 맘 편히 가지고 자거나 정 필요하면 심리치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병들로 인해 살면서 병원도 이곳저곳 큰 곳들까지 많이 다녀봤는데 이상하게 제가 만난 의사들은 자기들은 잘 모르겠으면 이상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병명이 밝혀지면 아 그랬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하고 넘어가고요. 큰 병원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굴었었는데 근데 특히 군의관들 아휴 그때 당한 것만 생각하면 오열이 나네요. 혹시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결코 전체를 욕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겪은 의사들이 거의 다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심리치료라고 해봤자 스트레스 줄이세요. 수면제 좀 드릴까요? 이것들이 전부라서 어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살려고 그랬던 건지 6개월 정도 시달리니까 사람이 진화를 하더라고요. 전 이제 가위를 스스로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 처음 터득한 것은 가위를 스스로 풀고 깨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인터넷에서 본 글대로 손가락 끝부터 힘을 준다는 말대로 행동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손가락 끝부터 차근차근 내 몸의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식으로 연습했고 나중엔 허리에 힘을 계속 모았다가 한 번에 힘을 줘 허리를 띄우면 몸이 들썩이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식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터득한 것은 자각몽. 꿈을 꾸다가 가위로 발전하는 일도 잦았기에 자각몽으로 꿈을 꾸다가 가위로 변질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잠에서 깨는 방법이 생겼죠. 아무튼 나중에는 고개를 들어 그물 같은 느낌의 답답한 것을 짚고 벗어나면 깨어있는 모습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가위를 눌려도 5초 안에 깨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그래도 가위를 눌린다는 건 괴로운 일이고 또 한 번 눌리면 연달아 눌리는 게 다반사라 한 번 가위에 눌려 잠에서 깨면 완전히 잠기운을 다 몰아내고 새로 잠을 청해야 이어지는 가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하고 가위를 눌리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가끔 가위에 자주 눌릴 때가 있지만 이젠 아예 안 눌리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평범하게 잠도 잘 잡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경험담만 써놔서 벌써 뒤로 가기 누르신 건 아닌지
사실 이 글을 쓴 것은 근래에 일어났던 이 사건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가위도 아니었어요. 그냥 꿈이었어요. 혹시 예전에 꿨던 꿈을 매우 똑같이 다시 꾼 적이 있으신가요? 전 그런 꿈의 레파토리가 5개는 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에 꿨던 꿈을 똑같이 꿔요.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10대 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도 꿈을 꾸다 보니 전에 꿨던 꿈이어서 꾸다 말고 신기했던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야, 도망쳐!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친구들이 하나도 없고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죠. 그때 갑자기 학교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려가다가 1층에 급식실을 들리게 되었는데 어떤 검은 뭔가를 뒤집어 쓴 롱코트의 남자가 아이들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열심히 얘기는 하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자 그제야 자각이 되면서 예전에 꿨던 꿈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다음은 그 남자가 아이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하고 나는 아이들이 죽는 동안 내달려 빠져나와 운동장에 나오고 그 남자가 칼을 들고 따라왔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째선지 규칙이 학교 밖으로만 나가면 해방된다는 그 느낌이었고 운동장에서 급식실 건물 뒤편으로 돌아 학교 후문으로 나가려다 철문이 잠겨 못 나갔으며 나중에 꿈이라 무거웠던 몸을 겨우 이끌어 도망치다 담벼락을 넘어 탈출에 성공했다. 그런 꿈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기억이 나니 급식실에 있는 이 아이들이 조금 있다가 모두 죽겠구나 싶었죠. 그러다 그 똑같이 흘러가는 꿈 내용을 깨고 싶어서였을까요? 그중 한 아이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야, 이따가 저 아저씨가 칼 들고 따라온다. 살고 싶으면 지금 나가야 돼. 근데 그 순간 소름이 막 피어오르며 주변 공기가 변해서 둘러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있던 학생들과 롱코트의 남자가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잘못되어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거기 제가 말을 걸었던 그 아이가 저한테 예전 꿈에는 없었던 얘기를 했어요. 산 사람이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